안녕하세요. BMT입니다. 자, 이번에도 조금 자극적인 썸네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비슷한 관련 썸네일로 제가 이전에 한번 영상으로 다뤄드렸었죠. 그래서 관련돼서 이전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이미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이어서 이번 영상 보시면 이번 에어드랍 작업하는 데 있어서 좀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될지도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선 이 에어드랍 작업이 돈이 되냐라는 질문에는 아직도 그런 작업들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셀레스티아가 비싸게 상장을 했죠. 그래서 적게는 이제 수백만 원, 많게는 천만 원 넘게도 버신 분들이 보였고요. 역시나 OKX 거래소에서 런치패드로 진행한 토트넘 코인인 스펄스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밀랜드의 NFT 홀더, 바이낸스에 상장한 밈코인, 그리고 테스트넷에 기여했던 이 커이사의 자체 토큰까지 에어드랍이 지급돼서 10만 원대, 그리고 계정이 여러 개인 사람들은 수십만 원대의 또 돈을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열심히 참여한 유저들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에어드랍 작업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부터 손을 대야 될지, 또는 어떤 유형별로 있는지를 아예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보면요. 우리가 생태계 기여하는 유저, 그리고 NFT 홀더에게 지급하는 에어드랍, 그리고 출석형, 채굴형 에어드랍이 있고요. 가입형, 그리고 런치패드 에어드랍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생태계 기여가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강조를 드리고 있는 에어드랍 작업입니다. 제가 안내를 드렸던 영상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라와 있고요. 일단 이 생태계 기여라는 것은요, 주로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디앱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다양한 디앱들을 사용하면서 그 체인 활성화에 기여한 유저들에게 차등 에어드랍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차등 에어드랍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체인의 디앱들을 얼만큼 사용했는지, 그런 부분을 따로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런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토큰을 에어드랍 받게 됩니다. 이 보통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은요,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토큰이 상장되었을 때 높은 가격으로 상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게 되는 토큰 개수에 따라서 물론 다르게 에어드랍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사용한 자금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들로 보면은 뭐 GK싱크, 스타크넷, 스크롤, 리네아, 레이어제로, 조라 등등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들은 제가 순서별로도 영상으로 다 다뤄드렸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지도 영상으로 다뤄드렸습니다. 물론 그 영상들도 이 해당 영상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남겨드릴 거고요. 이 유동성 풀 제공이라는 것은요, 내가 보유한 자금을 해당 프로젝트에 예치를 하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토큰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뭐 그와 관련돼서 프로젝트들도 여러 개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금이 얼만큼 필요한지, 각자의 이제 필요한 자금들이 제공할 수 있는 자금들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에어드랍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NFT 홀더인데, 이 부분은 당연히 NFT의 이 홀더한 유저들에게, 홀딩한 유저들에게 이 자체 토큰을 만들어내서 에어드랍 해줍니다. 그래서 밈 토큰에 가깝지만, 우리가 이 최근에 밈 토큰이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대부분 유저들이 NFT 가치 이상으로 수익을 내었죠. 다양하게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토큰 발행을 앞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NFT를 홀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 소모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은 다소 위험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세 번째, 출석형과 채굴형이 가장 많은 유저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자금 소모가 크게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 노력한 만큼 또 받는다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이제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포인트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유저들을 끌어모읍니다.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스프라든지 디메일, 이더메일, NFP, 뭐 민트펀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들은 우리가 레퍼럴이라는 시스템이 붙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싫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싫으면 다계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럼에도 출석 채굴형이 모두 나쁘다는 건 절대 없고요. 그 중에서도 먹여준 프로젝트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이어서 가입형도 봐야겠죠. 이 출석 채굴형보다 더욱더 간단한데 그냥 가입만 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보상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보상을 가지고 부풀리기 위해서 다계정을 세팅을 하고 참여하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다계정 세팅 방법도 제가 영상으로 다뤄드렸죠. 이 관련된 프로젝트는 제가 가장 최근에 다뤄드렸던 스마트 레이어라든지, 아니면 코인리스트, 아니면 아캄, 밈파밍 등등이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런치패드인데요. 런치패드는 각 대형 거래소마다 조건이 다르고요. 짧게 진행하는 이벤트성입니다. 보통 이제 특정 코인을 예치하게 되면요. 그 예치한 만큼 보상으로 상장될 토큰을 차등 에어드랍 해주게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런치 풀로 진행했던 밈랜드의 밈 토큰이나 런치패드로 진행한 토트넘의 스펄스 아니면 아캄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앞선 내용들이 이제 에어드랍 작업을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됐다면 지금부터는 에어드랍 작업을 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일 겁니다. 일단 빠른 결과를 보고 싶어서 아니면 남들 돈 버는 게 포모가 와서 이제 무지성으로 참여했다가 돈만 잃거나 아니면 이 에어드랍 작업에 필요한 자본이 너무 커서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시간만 이제 날리게 되는 이런 출석형 에어드랍 작업에 지친 유저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또 에어드랍 지급이 발표가 된다면 그때 다시 돌아와서 '아 그때 할 걸.'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요. '아직 기회는 있다.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조급한 마음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설명을 했었지만 이제 이 결과를 빨리 보기 위해서 무지성으로 막 참여했다가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모습보다는요. 제가 이제 이전부터 강조를 드렸던 뭐 GK 싱크라든지 스타크넷, 뭐 리네아 이런 프로젝트들에 여러 개를 이제 씨앗을 천천히 뿌리는 겁니다. 뭐 하루에 매일매일 하는 건 어렵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로테이션을 따로 만들어 놓으면요. 여러분들이 수학의 시기를 빠르게 로테이션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1년, 2년을 기다렸다가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1년에 두세 번씩 에어드롭을 받게 되는 경우가 분명 올 겁니다. 이 코인장 자체도 이제 불장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으로 올해 초부터 이 진입한 프로젝트들이 많았습니다. 에어드랍 작업으로요. 그래서 보통 에어드랍 작업이 이전 영상을 보고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보통 6개월 이상 걸립니다. 뭐 길면 2년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긴 우리 에어드랍 작업을 통해서 수확의 시기가 이제 조만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줄줄이 에어드랍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체하지 말고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레이어 제로도 올해 연말 조만간 에어드랍이 진행될 것처럼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 레이어 제로 에어드랍을 받고 또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또 시드를 불릴 수 있는 또 다른 에어드랍 작업에 수액 투자한다면요. 그걸 계속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레이어 제로 또는 뭐 그전에 에어드랍 받았던 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 자금 활용을 잘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결국 똑같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되냐? 그러면 투자금이 크게 발생되지 않고 그럼에도 기대감이 높은 생태계 기어 에어드랍 작업이 영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GK 싱크라든지 스타크넷, 리네아, 스크롤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투자금이 발생되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크게 제가 또 해라 말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런 생태계 기어 에어드롭 작업은요. 여러분들이 작업하는데 큰 자금이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받을 수 있는 에어드롭의 이제 수익률은 또 그만큼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된다면 다계정 같은 것도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그게 뭐 10개, 20개 하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요. 2개, 3개만이라도 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에어드롭을 100만 원 받을 거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전 영상 보시고 한번 진행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유가 된다면 출석 체크형이나 가입형 에어드롭 작업을 진행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조만간 이제 리네아도 이벤트가 또 진행되는데 리네아도 여러분들께 조만간 또 영상으로 다뤄드릴 거고요. 일단 이 썸네일처럼 1,000만 원 그 이상의 되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여러 번 강조는 못 드렸지만 프렌텍도 그만큼의 수익률을 또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들 제가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다 종합해서 내년에 또 한번 까보면 그 이상 얼마큼 됐지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꾸준히 천천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BMT였습니다.